K히스토리 정유진입니다. 1946년 대구 10월 사건, 1948년 4월 제주 4.3 사건, 같은 해 10월 여수 14연대 반란을 배후 조종한 박헌영. 공산혁명이라는 목표를 위해 수만 명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김일성에게 내준 주도권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초조감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죠. 그러나 박헌영의 승부수는 끝내 통하지 않았습니다. 남로당의 필사적인 저지에도 불구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정부 수립 2달 뒤인 1948년 10월 여수 14연대 반란이 일어나자 대한민국의 초대 국회인 재헌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했습니다. 좌익들의 폭동과 내란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법으로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자나 반국가 집단을 조직한 자를 중벌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신생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으로 전복시키려던 남로당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본거지인 남한을 버리고 북한으로 도피한 뒤 이제는 본거지를 사실상 상실해버린 박헌영. 소련은 박헌영을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사실 스탈린 정권은 처음부터 박헌영보다는 소련군 대위 출신 김일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공산당 경력으로 머리가 커진 박헌영보다는 꼭두각시로 손쉽게 조종할 수 있는 김일성이 편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1948년 9월 10일 김일성이 소련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상에 선출됐습니다. 말이 선거였지 만장일치 박수로 수상을 뽑았다고 합니다. 투쟁 경력, 나이, 학벌 모두가 김일성보다 몇 단계 위였던 박헌영은 김일성 밑에서 부수상 겸 외상,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실권은 없는 허수아비였습니다. 자존심은 상하고 투쟁 경력은 망가지고 힘은 빠져가고 이런 박헌영을 또 한 번 궁지로 몰아넣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또 한 번 바꾼 홍민표 자수 사건입니다. 1949년 4월 남조선 전 당원이 봉기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남조선을 해방하고 9월 20일 조선인민공화국 총선을 실시한다. 서울시 책임은 홍민표에게 맡겨 총궐기하라. 박헌영이 남로당 총책 김삼룡에게 내린 지령입니다. 김삼룡은 홍민표에게 2천만 원을 주면서 6만 당원을 동원해 수류탄 10,000개로 폭력혁명을 일으키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으로 손발이 묶인 남로당이 이렇게 엄청난 음모를 쉽게 실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계획은 계속 지연됐고 그 사이 수류탄이 6,000개나 발각돼 경찰에 압수됩니다. 화가 난 북한 정권은 홍민표에게 평양으로 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평양으로 가면 죽음뿐이라는 걸 직감한 홍민표.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서울 을지로 사가에서 무교동까지 유유히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나 좀 제발 잡아가시오 했던 거죠. 서울 한복판에 남로당 거물이 제발로 나타나자 수사본부 요원들이 출동해 곧바로 체포했습니다. 붙잡힌 홍민표는 경찰의 협조 속에 남로당 핵심 간부들을 찾아가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폭력투쟁이 손실만 있었지 이득은 없었소.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져 남로당은 이제 끝났습니다. 박헌영이 개인 목적을 위해 폭력투쟁을 지령하는 것에 언제까지 복종하겠습니까? 박헌영이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지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생명은 귀하고 한 번 죽으면 2번 살지 못합니다. 우리 같이 자수합시다. 2시간 동안 계속된 설득에 남로당 특수부대 사령관 조병수를 비롯해 남로당 핵심 16명이 결국 눈물을 흘리며 자수와 전향을 결의했습니다. 이날이 1949년 9월 16일 박헌영이 남조선을 해방시키고 총선을 실시하겠다던 9월 20일이 오기 나흘 전이었습니다. 박헌영의 남로당이 사실상 와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도서출판 휘선, 박윤식 저,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